2023년 3월 1일, 여기 뭐, 연월 일시가 다 나오고, 주소까지 다 나오니까 내가 말을 할 필요가 없네요. 허경영 총재님께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고, 나아가서는 이제 대한민국 황제가 되시고, 또 아시아 통일을 하고 또 세계 통일을 하는 그 과정을 기록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이 연월 일시가 나옵니다. 2023년 3월 1일 수요일 오후 5시 3분이고, 여기는 이제 저 구덕산 저 동아대 병원 뒤에 그 저수지입니다. 오리가 참. 여기 저 고기도 상당히 많은데 오늘은 고기가 잘 안 보이네요. 총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저 하늘에 있는 저 새들도 다 짝이 있고 그랬는데 왜 우리들은 나이가 이제 20 지나고 30 지나고 40 지나고 50 지나고 60이 다 되도록 시집 못 가고 장가 못 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지금 사회 현상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그 노령화가 신속히 이제 되고 있어 가지고, 저출산 노령화가 정말 되고 있어 가지고 글이 나오면은 어린애들을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보기가 우리 어릴 때처럼 이렇게 어린애들이 보기가 힘들고 노인들이 정말 많단 말입니다. 나도 원래가 이제 68세인데 내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지하철 타도 그렇고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실제 그렇습니다. 어이구, 물 한 잔 마시고. 아이고, 손으로 물 한 잔 마시고. 아이고, 이 벤치에 오니까 생각이 납니다. 전에 선거운동 할 때 여기에 이제 벤치에 앉아 있는 우리 유권자님에게 명함을 일일이 한 장씩 다 주었던 그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조용하네.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죠. 그런데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서는 그것을 굳이 밝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밝히려고 하다 보면은 싸움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말이 이제 오고 가고 주고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그 싸움이 일어나죠. 싸움이 일어나다 보면 또 크게 싸울 수도 있고, 뭐 인간관계가 점점 더 이제 악화되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특히 이제 사회생활, 직장생활 할 때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대방의 이제 뭐 장단점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은 이제 단점은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단점은 엄청 작게 봐야 되는 거예요. 거의 뭐 작게 보고 상대방의 장점을 이제 크게 보고 또 반대로 이제 나에 대한 장점은 엄청 작게 보고 무시하고 나에 대한 단점을 이렇게 크게 보고 뭐 그래 하다 보면은 큰 마찰이 없는 것 같아요. 없어지고 그냥 또 참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를 하는 거죠. 이해를 하다 보면은 또 이제 뭐 어떤 마찰이 일어나도 그냥 유야무야 뭐 세월이 지나가면은 다 잊어져 버립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 없었나 그렇게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하면서 크게 싸운 거는 거의 없어요. 직장 생활을 내가 1980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만 24세부터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68세니까 68에서 24를 빼면은 44년 정도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직원하고 이렇게 언성 높인 것은 한 번도 없는 건 아닌데 언성을 좀 높인 거는 한두 번 될까 모르겠네요. 한 번은 기억이 나고 한 번은 기억이 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기억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한 번은 내가 언성을 좀 높인 적은 있습니다만은 왜냐하면은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굳이 이것을 밝히려고 하지 마라. 이것이 내 몸에 딱 체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잘 참습니다. 참고 이해하고 또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부정불감이고 뭐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니까 그 차원에서 보면은 싸울 일이 없어요. 도를 이룬다는 것은 이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쉬운 건 아닙니다. 사실상 왜냐하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끊임없는 그 만남의 연속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속에서 지내다 보면은 모든 사람하고 이제 관계가 좋아야 되니까 그 속에서 이제 좀 진흙탕 위에서 연꽃을 피운다고 뭐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나왔습니다. 오늘 뭐 좀 전에 이발을 했는데 우리 이발하면서 내가 우리 백압술 위원장님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2020년 2월 달쯤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죠. 만 3년 전이에요. 2021년 그렇죠. 만 3년 전에 코로나가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 2월 달에 내가 이제 유튜브를 계속 찍어 놓고 있기 때문에 보면 알지만은 맞을 겁니다. 2020년 2월 달에 마스크를 안 끼고 그때는 마스크가 이게 없었어요. 코로나 오기 전에는 사람이 이제 겨울철에나 가끔 어떤 사람이 마스크 끼고 다니지 요즘처럼 이렇게 전부 다 마스크 끼고 다니는 그런 현상은 없었어요. 특히
기차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면은 그거는 거의 100%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는데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태워주지를 않습니다. 마스크 안 끼면 아예 태워주지를 않습니다. 문을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버스를 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이잖아요. 내 같은 경우는 뭐 자가용도 뭐 있어도 우리 집사람이 타고 다니니까 그럼 내 같은 경우는 버스를 타야 되죠. 그러면은 그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래 보니까 버스 기사님들 중에도 뭐 별의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사람이 뭐 다 사람이 청천만청 구만청인데 그 속에서도 버스 기사님들 중에서도 또 청천만청 구만청이라고. 그런데 가끔 이렇게 뉴스를 듣다 보면은 버스 기사들이 승객한테 두드려 맞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대이 맞더라고. 그래가지고 버스를 만들 때에 일반 승객이 버스 기사에게 뭐 쉽게 말해서 주먹으로 내려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할 정도로 막아놓은 그런 그 버스도 있어요. 치고 싶어도 그 막혀 있으니까, 유리벽이 막혀 있으니까 칠 수가 없잖아. 그런데 버스 기사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은 조금 이렇게 고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은, 알고 보면은 그 사람도 다 부처님이죠. 다 이제 불성의 마음속에 다 있고, 천지가 나와 동근이고, 나와 한 뿌리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도 다 부처님이시죠. 다 부처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망각하고 있다 보면은 이제 성격이 조금 이렇게 고약하게 이렇게 좀 발전해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 속에서. 그런데 아래 내가 송도 혈종소에서 버스를 탔는데 며칠 전입니다. 내가 뭐 이렇게 하면은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버스를 탔는데 이제 내가 마스크를 잠깐 끼고 있다가 잠깐 이렇게 내렸는데 엄청 뭐라 하더라고. 보니까 나이도 내보다 엄청 어리겠던데 보니까 한 30살은 적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마스크를 내가 벗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이렇게 잠깐 내렸는데 되게 뭐라 하대요. 마스크를 바로 끼세요 그러더라고. 뭐 그렇고 위에 이제 내가 그 버스를 처음 탔습니다. 송도에서 이제 가는 버스니까. 그러니까 보통 자주 타는 버스는 내가 버스 노선을 알지 않습니까? 8번 버스 같은 경우는 뭐 태종대에서 사상 가는 거니까 그거는 내 이제 버스가 어디로 가는 길인지 다 알지만은 그날은 내가 무슨 몇 번 버스라고는 내가 이야기를 못 하겠고 그 버스를 처음 탔는데 보니까 버스가 어디서 출발해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가지고 이제 일어서서 그것을 보니까 아저씨 왜 그 운행하는 가운데 서가 있어요. 막 뭐라 하대요. 그 나이도 보니까 상당히 젊은 사람인데. 자, 내가 보면 자기 한 아버지 빨 정도는 되겠던데 보니까. 아버지 빨은 안 돼도 내 한 조카 정도밖에 안 되겠더라고. 그런데 참 이 사람이 좀 왜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할까 속으로 말아버리고 알겠습니다 하고 참고 잊어버렸어요. 성질이 좀 고약한 사람 같으면은 두 사람 다 성질이 고약하면 아마 치고받고 대기 한바탕 난리가 일어났을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제 다 참을성만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 할 수가 있잖아요. 야, 이 사람아, 내가 지금 움직이는 기가 이 노선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위에서 잠시 쳐다보고 있고 말이지. 마스크를 내가 벗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잠깐 이렇게 내렸는데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뭘 아느냐고 말이지. 운전이나 똑바로 해라. 이제 이렇게, 야, 이 사람아, 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 말이지. 말을 어떻게 그래 함부로 하느냐고. 이렇게 하면은 저기서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또 저기서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치고받고 싸우는 수가 있다고.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일단 그런 거는 참아야죠. 참다 보면은 모든 것이 이제 뭐 시간 지나가 보면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는 것뿐. 세상에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그와 같은 거는 비근한 예죠.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정말 발령받아 가지고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면은 2년이나 3년 있으면은 이제 발령받아 가는데, 정말 참 그 사람이 떠나면은 참 아쉬운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참 잘 갔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래요. 어느 직장이나 어느 사회단체나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섞여서 사는 거지 뭐. 아. 아래 이제 그 무슨 이야기 했느냐 하면은, 그 마스크 끼다 보니까 이야기가 조금 옆으로 갔는데, 그 2020년 그때 2월 달에 이제 그때 내가 한번 그 예비 후보 국회의원 그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21대 국회죠. 국회의원에 이제 부산 서구 동구에 예비 후보 등록하고 이제 명함 홍보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하고 있는데 부민동을 가는데 어떤 분이 막 대기물 하더라고. 아이씨 마스크도 안 끼고 막 또 다니냐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뒤로부터는 이제 마스크를 사람들이 막 끼고 다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초량 텍사스 부산역 앞이 초량 텍사스니까 텍사스 바로 그 위에 보면은 소림사라고 하는 절이 있거든요. 소림사 절 옆에 이제 옆에 파출소가 하나 있고, 파출소 바로 건너편 소림사 바로 앞에 보면은 소림약국이라고 있다고. 근데 바로 그 앞에서 내가 이제 명함 홍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길목인데 거기서 명함 홍보를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줄을 쫙 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저게 무슨 말인가 몰랐어요. 나는 마스크 하나 끼면 오래 씁니다. 그냥 뭐 한 3개월, 4개월 씁니다. 그냥 막 어쩌다 이제 빨아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이고 줄을 쫙 서길래 저거 뭔가 싶어서 이래 보니까 마스크 사러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착순 뭐 100개 딱 잘라버린 거야. 그러니까 쫙 서가지고 이제 마스크를 사는데 이제 그 한 30분인가 40분 정도밖에 안 되겠더라고. 계속해서 파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마스크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엄청 많은데 마스크 양은 적으니까 2020년 3월 달이에요. 지금으로부터 딱 3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러더라고. 막 약국마다 다 돌아다녔는데 마스크가 없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나가는 사람 이야기도 그때 들었고, 그건 아마 3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 보니까 이제 마스크가 다 팔리니까 뒤에는 사람들이 와도 살 수가 없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마스크를 뭐 엔간하면 다 뭐 없어서 못 사고 그런 거는 아닌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불로유 이것도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이름을 우유에다가 적거나 우유병이죠. 우유병에 이제 적거나 사진을 이렇게 붙이면은 우유가 썩지 않고 그 암흑 에너지로 전환이 돼 가지고 그 몸에 좋은 것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로유를 마시기 전에 마음속으로 하든지 또 말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 불로유를 마시게 됨으로써 내 이제 뭐 몸에 좀 안 좋은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은 그 부분이 낫고, 뭐 피부가 좀 좋아져라 그렇게 하면 피부도 좋아지게 되고, 심지어는 키도 커진다고 하니까. 그리고 머리가 이제 좀 대머리 있는 사람은 이 불로유가 몸에 들어가서 머리가 좀 자라게 해라. 막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머리도 자라게 달 수도 있고 아마 그렇게 되는가 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이런 것을 KBS 뭐 아침마당이라든지 기타 뭐
여러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지상파 채널에서 뭐 MBC나 SBS 이런 데서 한 몇 시간만 이렇게 몇 시간만 이렇게 계속 방송하고 뭐 심지어는 KBS 그 뭐야 저 9시 뉴스에라도 이렇게 한번 몇 분 방송해 버리면은 정말 그 우유가 동이 날 거예요. 우유 사러 가면은 슈퍼에서는 그냥 마트에서는 금방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줄을 서 가지고 마스크 전에 우리 사듯이 말이에요. 아마 그래 될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제 그 보도를 기존 지상파 방송이나 종방이나 이런 데서 보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고 지금 이런 판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 2023년 3월 1일 현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은 또 편의점이나 마트 가면은 우유를 얼마든지 구입할 수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아는 사람은 알고 지금 이 판인데 오늘 최욱하고 정영진 씨가 이제 하는 그 매불쇼라고 있거든요. 매불쇼 거기에서 거기는 이제 몇 사람이 나와서 하느냐 하면은 최욱하고 정영진 이외에 박시영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이분도 아주 똑똑하신 분이고 박시영 TV에서 아주 우리나라의 정치 흐름을 잘 아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정치 평론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영 변호사님이 아주 내가 보니까 평론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시영 변호사님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재호 이명박 대통령 때 좀 이렇게 그때 장관도 했죠. 그때 하여튼 이재호 이제 지금 국민의힘 상임 고문하고 그 다음에 박지원 씨라고 있습니다. 전 국정원장도 했고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도 하셨던 박지원 씨하고 그 다음에 최진봉 목사님 또 교수님이죠. 이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명이 총 나오셔가지고 이제 대담을 하고 정치 이야기 기타 뭐 우리나라 현재 주로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욱, 정영진, 박시영, 최진봉, 그다음 이재호, 박지원 이 6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가만 보니까 이재호 씨가 하는 말이 오늘 그게 가만 보니까 정순신님이라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무슨 경찰에 어떤 고위직에 가려고 했는데 발령을 받아 갔는데 하루 만에 이제 그만뒀다 그러죠. 그 자제분이 무슨 학교 다닐 때 조금 이렇게 학생을 많이 괴롭혔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딴 학교로 이제 가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 이제 정순신 그분이 아마 검찰의 고위직에 있었던가 봐요. 한동훈 씨하고 같은 기수고 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이제 검사 시절로 있을 때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근무를 좀 하셨던 것 같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행정 소송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무사히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고 대부분까지 이제 가는 기간에 자기 아들은 졸업을 했는데 그 상대방의 학생은 많은 이제 정신적으로 많은 트라우마에 이제 빠지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에 아주 고위직인데 거기 갔다가 이제 하루 만에 이제 그만둔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더라고. 이재호 장관은 정순신 이름이 순신이라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하고 이름이 같더라고. 성이 정시고 정순신. 이분은 한국을 떠나라 이제 이 말까지 하더라고요. 한국을 떠나라. 이런 사람은 한국에 살아도 안 된다 이제 그러는데 정순신님하고 이제 자녀 해당되는 아들이 그 이야기 들으면은 글쎄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이제 모든 사람하고 궁합이 100%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하고도 관계가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 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하고도 관계 좋아야 되고 저 사람하고도 관계가 좋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막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도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아까 중에 말한 그게 송도에서 혈종소에서 내가 어느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 기사가 그러잖아요. 내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데 마스크 잠깐 이렇게 벗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벗고 있다가 잠시 내리고 조금 일러서 가지고 뭐 그 흐름을 좀 보는데 되게 뭐라 하더라고. 그래 그런 사람도 그 사람이 어머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아들을 얼마나 그 끔찍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 저 버스 운전을 하면은 얼마나 그 참 진짜 운전을 하다 보면은 한순간만 이렇게 잘못하면은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고 그래 하다 보면은 또 이제 그 직장을 또 잃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만큼 그 힘든 일인 겁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뭐 그래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저런 걸 다 생각하면 참아야 되는 거죠.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정순신 님도 이해를 하면 또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하면은 뭐 사람이 이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이런 모든 이제 그런 이런 인연 맺다 보면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된 건데 뭐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 그리고 이제 김태영 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심리학자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뭐 이낙연 씨라든지 기타 이제 우리나라 정치인의 심리 상태를 나름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이 사람 이야기도 많이 듣는데 그건 그렇고 제일 내가 지금 그거 하는 것은 남태우라고 있어요. 남태우 씨라고 아래 보니까 저기 스픽스에서 이분이 처음 나오셔가지고 하는데 허경영 총재님께서 3월 달에 디너쇼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나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디너쇼가 뭐라 하면은 이제 그분 유튜브 방송에 남태우 유튜브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세상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그래요. 그런데 남태우 씨 이분은 야권이다 말입니다. 좀 이렇게 여권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색깔로 말하면은 이쪽입니다. 국민의힘이나 이게 아니에요. 남태우는 좌입니다. 좌. 이제 민주당하고 가깝다 이 말이에요. 우에 가까우신 분들이 이제 고승국이라든지 박찬종 이봉규 이런 분들이 우파에서 주로 우측인 방송을 많이 하는데 남태우 씨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좌측이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허경영 총재님께서 디너쇼에 나온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유튜브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환담을 한다 이 말인데 남태우 TV는 그렇게 알려진 TV는 아닌데 내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 이제 하게 되면은 뭐 또 들어보면 되는 건데 그렇게 유명한 유튜브 방송은 아닙니다. 유명한 유튜브 방송은 노영희 방송이라든지 스픽스라든지 이런 거는 유명하지요. 그리고 김용민 박사 이야기, 그다음 이동영 씨 뭐 이런 거는 좌측에서는 엄청 유명하죠. 매불쇼라든지 이런 거는 유명한데 남태우 TV는 그렇게 구독자 수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런데 나오셨는가? 내가 잘못 들었는가? 알 수는 없습니다. 3월달 시작됐으니까 이제 지나보면 알겠죠. 그러게 아까 중에 말한 김태영 교수도 허경영 총재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욱, 정영진이, 박시영 변호사, 최진봉 교수, 이재호 전 장관,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분들도 허경영 총재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좀 모르고 있지요. 모르고 있어요. 지금 아까 이재호 장관이 매불소에서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표 써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표 써라. 그러니까 그게 아주 변희재 씨가 바로 보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이재호 씨 이분은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려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소선거구제로 나가면은 될 가망성은 없어요. 그런데 대선거구제로 하면은 이분은 인지도를 보고 찍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선거구제로 중대선거구제로 이제 지금 현재 국회의원 150명이 넘습니다. 한 80명까지 되니까 얼마든지 법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년 이제 4.15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 되면은 이제 소선거구제에서 대선거구제로 이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대선거구제가 되면은 결국 가서는 이원집중구제, 내각제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 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도둑놈이 300명이 더 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을 350명으로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전부 다 오케이예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좋으니까 자기들 뭐 국민이 반대를 하거나 말거나 그냥 해버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의원 세비 올리는 거 이런 거는 국민들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그냥 다 만장일치로 여야 그때는 여야가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그 여야가 다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하니까 세비 올리는 것은 국민들도 모르고 그냥 바로 올려버리잖아요. 그렇듯이 아마 350명 늘리는 것도 반대를 하거나 말거나 법 만드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니까 아마 할 확률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침에도 내가 얼핏 이야기하고 내가 뭐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짤막짤막하게 10분 뭐 15분 정도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터지기 일보 직전이단 말이에요. 지금 저 격압유록을 연구하신 그 이현범 선생님께서는 2023년 5월 21일 날 지구축이 바로 선다. 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지구축이 바로 안 선다는 것이 아니라 지구축이 23.5도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게 정립이 되죠. 정립이 바로 서게 됩니다. 바로 서게 되는데 그 바로 서게 되는 그 시기가 지금은 아니다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세계 통일을 하고 난 이후 내가 이걸 보여줘야 되겠네요. 내 수첩에는 이게 내 수첩인데 내 지갑인데 내 지갑에는 항상 이게 있어요. 지갑 속에 허경영 총재님 사진이 있고 내가 이건 늘 가지고 다니면서 보여줍니다. 우리 내 지인들한테 보면은 여기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끄집어내야 되겠다. 아이고. 내 지갑을 보여드립니다. 아이고. 이게 있습니다. 하루에 3번 허경영을 외치면 행운이 옵니다. 이야, 3번, 하루에 3번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 이를 외치면 행운이 옵니다. 그리고 2020 보십시오. 2025년이라 돼 있잖아요. 2025년에 아시아 통일, 그 다음에 한반도 통일이 2026년이거든요. 그리고 2030년에 세계 통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한반도 통일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전에 총재님께서 2003 세계 통일을 하고 난 이후에 남북이 통일된다 그랬으니까 우리나라 남북 통일은 2026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 2030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세계 통일을 하고 난 이후에 지구축이 정립되지 않을까 나는 그래 봐요. 왜냐하면은 지구축이 정립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부산의 인구가 340만 명인데 부산에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예? 영도에도 사람들이 오죽이나 많이 사느냐고. 영도 청학동에 우리 김기철 원장님도 살고 계시는데 영도가 그 집 물속에 다 잠기 버리면 되는가 여기. 그리고 해운대도 마찬가지잖아요. 해운대 송도뿐만 아니라 앞에 그 자갈치 남포동 뭐 뿐만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물속으로 다 잠기 버리는 거예요. 그럴 확률이 많단 말입니다. 그게 대한민국 부산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그 남해안 일대, 그 동해안 일대, 울산, 양산 뭐 이쪽이란 말이야. 창원, 김해. 그것뿐만 아니에요. 미국 뭐 일본, 전 세계 전체가 바닷가 옆에 있는 도시들은 거진 물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미리 이제 그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를 볼 때에 23.5도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 바로 선다. 축이 바로 서니까 국가 차원에서, 아니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지구촌 시대니까 여기 있는 거는 빨리 이주를 해라. 이주를 해라. 이제 그런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뭐 그걸 이제 공포를 하고 뭐 그 뒤에 이제 뭐 다 이제 옮겨갈 건 옮겨가고 그래야 되지. 그냥 이런 말 저런 말 전혀 없이 그냥 그대로 당해버리면은 뭐야 이태원 참사에 159명인가 그 사람 죽은 것에도 지금 현재 뭐 엄청난 그 우리 국민 전체가 슬픔에 빠져 있는데 그 뭐 어마무시한 그 피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그거는 뭐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네덜란드, 영국, 뭐 프랑스 다 바다 다 옆이잖아. 거기 바다를 다 끼고 있으니까 뭐 동남아도 마찬가지지. 대만도 그렇고 뭐 저기 뭐 베트남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축이 바로 서게 되면은 일종의 이제 그게 설 수밖에 없잖아. 이제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제 타원형 궤도로 도는데 정원 궤도로 돌면서 정력 시대가 되니까 정력 시대가 정확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1950년 1월 1일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 땅에 오는 것으로부터 정력이 시작되지 않았나 이 생각도 내가 해보고, 또 혹자는 2014년 1월 1일부터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죠. 그때부터 정력이 시작됐다는 말도 있고, 또 혹자는 이제 지구 축이 정립이 되면서 정력이 시작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뭐 점점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으니까. 여하튼 그건 그렇고, 그 이현범님께서 2023년 5월 21일 날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한 81일 이후에 지구축이 바로 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이 하는 말이 그 하나가 아니라 해가지고 전부 다 틀렸다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2020년 4.15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한 사람도 당선이 안 됐다. 그리고 202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당선 안 됐다. 그리고 작년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도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볼 것도 없다. 이분 말은 전부 다 한마디도 믿을 게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어떤 큰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세계사적인 어떤 큰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다시피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자기 아들 댁에 가서 이제 진나라가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밑에 이제 그 진시황의 유서를 조작을 했다고. 조고라고 하는 그 아주 간신이 있다고. 간신이 조고가 그것을 그 진시황의 장남을 이렇게 후계자로 삼아라라고 하는 그런 유서를 고쳐가지고 호해한테 이제 황제권을 주라는 그런 것을 조작을 했단 말이에요. 조작을 해가지고 하여튼 그 나라가 망하고 난 이후에 항고조하고 이제 항우하고 이렇게 몇 년간 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오랫동안 싸웠어요. 싸울 때마다 유방이 항고조가 져요. 다
다 싸움 100점 100패예요. 싸울 때마다 진다고. 그만큼 역발산 기계세의 항우의 그 힘이 셌다 이 말입니다. 웬간한 장수들은 그 항우의 그 칼날에 다 죽었다고. 항우가 마지막 죽는 그날에도 많은 장수들이 목이 달아났다고. 근데 나중에는 자기가 자결해서 죽는데, 여하튼 anyway, 여하튼 큰 흐름으로 보면은 한고조한테 이 대권이 간단 말이에요. 운세가 그렇단 말이야. 초장기세는 항우는 운세가 용두삼이고, 처음에는 용머리처럼 시작되다가 나중에는 뱀꼬리로 끝나고, 한고조는 사두용미다 말이야. 처음 시작은 미미하지만은 그 끝은 창대하다고. 사두용미다 말이야. 처음에는 용의 뱀의 머리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용꼬리로 된다고. 그렇게 하듯이 허경영 총재님의 그 큰 운세라고 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을 토대로 해서 아시아 통일과 전 세계를 통일해서 국내 세계 최초로 이제 중산주의를 우리나라가 이제 실행을 해서 모든 국민이 다 중산층 그리고 부자가 된단 말이에요. 최소한 모든 사람이 다 중산층이 되는, 그리고 또 부자는 또 부자 될 사람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정말 지상낙원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전 세계 인류가 다 같이 잘 사는 그러한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허경영 총재님이시단 말이에요. 그것은 큰 흐름이단 말이에요. 그 큰 흐름을 예수도 그래 이야기했고, 석가도 그래 이야기했고, 강정산도 그래 이야기했고, 원효 스님이라든지 격압유록을 쓴 남소고라든지 노스트라다무스도 그래 이야기를 했고 말이야. 그리고 또 현대 인도의 시성 타골도 그래 이야기했으며, 지금 현재에 현존하는 수많은 영능력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이 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 이 한국을 통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행복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너무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 그것이 큰 흐름이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제 이현범님께서 격압유록을 해석을 내가 볼 때 2023년 5월 21일 날 지축이 바로 쓴다는 그 해석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나머지는 또 다 맞잖아요. 나머지는 맞는 게 바로 해석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진사의 성인출하고 오미의 낙당당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뭐냐니까, 지금 올해가 이제 작년이 이민년, 올해가 이제 개면년이고, 내년이 2024년이 갑진년이에요. 그리고 2025년이 을사년이고, 그래서 갑진할 때 진, 을사할 때 사, 진사다 말이에요. 그래서 2024년, 2025년에 진사의 성인출, 위대한 성자가 이 세상에 이제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그게 이제 배경 제천 대내우고, 축은 조선 니 백령이고, 허인포구 성평국이고, 필경통일 전 세계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배경이 이제 제천에서 큰 비를 기다리고 있는데, 축은 조선 니 백령, 그러니까 축은들이 진흙탕 속에 있는 배경을 조소를 한단 말이에요. 비웃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인 허경영 총재님께서 포구 속에서 성평국, 이 세상을 이렇게 평정을 하고, 필경에는 세계를 통일을 한다. 이런 시가 있듯이, 배경이 이제 이 모습을 드러나는 때가 2024년, 2025년이다 말이에요. 드러나는 때가. 그래서 아까 중에 내가 조금 전에 지갑을 꺼내가지고 그거 보셨잖아요. 2025년에 아시아 통일로 돼 있잖아요. 다시 한번 더 보여줄까? 2025년에 아시아 통일이다 말이에요. 2030년에는 세계 통일인데, 진사의 성인출한다 2020, 이현범님께서 그 해석은
정확하게 잘 한 거예요. 2024년, 2025년에 진사에 성인출하는데 그 진사가 2014년에 갑진 2025년에 을사년에 성인출하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오미의 낙당당이다 말이에요. 오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갑진 을사 다음에 병원년이에요. 이거 2026년을 병원년입니다. 병원년이고 2027년에 병호 다음에 정민년이거든요. 1967년에 태어난 사람이 그때 해갑이 되는 해예요. 정민년. 그래서 오미의 낙당당이라고 하는 것은 병호년, 정민년 2026년, 2027년에 낙당당이다. 모든 집집마다 웃음꽃이 핀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 현실화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뭐냐, 내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모든 중심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그 푸틴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푸틴도 지금 블라디보스토크하고 그 어떤 도시냐? 친매도 그 많은 영토를 러시아 땅에 큰 영토를 우리한테 임대를 해준다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영토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바로 허경영 총재님께 대통령이 되시면 처음으로 몽고하고 우리나라가 바로 통합을 해버린다고. 통합을 해버린다고. 몽고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바로 통합에 들어가 버려요. 우리나라 영토가 하여튼 간에 엄청 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2025년에 아시아 통일을 하려면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되고서 일단 국내 정치를 어느 정도 평정을 하고 난 이후에 아시아 통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보라고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가깝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무속인들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너무 그런데 또 의지해서도 안 되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불각은 불가원으로서 이렇게 볼 때에 누구 말대로 기똥차게 점을 잘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무슨 학력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또 학력이 높으신 분들도 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의 그 조카인가 그분이 학력이 높아요. 높은 사람들도 이제 이렇게 신이 들리니까 그 당시에 그 국무총리 이름이 진머식인데, 예. 그분의 조카가 이제 귀신이 들리가 신이 들려가지고 무당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은 무당하시는 분들은 학력은 높지 않습니다. 뭐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든지 무슨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밝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영대가 밝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결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올해가 엄청 중요한 해다. 그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2023년에.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라고. 현실적으로 보면은 국회의원 한번 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국회의원을 하기 전에 이걸 봐야 돼요.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 나와 동건이다 말이야. 천지는 나와 동건을 이걸 알아야 되고. 국회의원 하다가도 청소부 하면 또 어떻노? 뭐 못할 게 뭐가 있느냐고. 그렇게라도 하면 되는데 꼭 그걸 계속 이제 직업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 한 번 더 해먹는 거. 누구 말대로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해먹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로 이렇게 바꾸려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국회의원 수를 더 늘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제일 걸거치는 것이 이재명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이거를 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 사람을 잡아 넣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치잖아. 이재명이만 죽여놓고 나면은 나머지는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법을 바꿀 수가 있잖아. 법을 바꿔가지고 중대선거구제를 해가지고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분단되어 있는 나라고 주위에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이 이렇게 딱 이 속에서 갇혀 있는데 이것을 하기 나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가 돼야 되고, 나아가서는 초강력한 황제 제도가, 황제 중심이 되는 나라여야 되는데, 내각제로 하면은 그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시고 난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들어서기 전에 1년 정도, 한 8개월, 그러니까 1960년 8월 달부터 1961년 5월 달까지니까 약 한 8개월, 9개월 정도 할 때 나라가 얼마나 혼란했느냐고. 그 당시에 장면 총리가 있었을 때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야. 우리나라가 이제 원래부터 그렇잖아요. 그 이시조선 때부터 뭐 노론, 소론, 남인, 북인,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청론, 탕록, 골북, 육북, 피북, 뭐 이렇게 막 사색당파로 이어지 가지고 그 조상님들의 빛난 얼을 뭐 그런 거는 이어받으면 안 되는데 그런 걸 이어받아 가지고 지금 있으니까 그 버릇을 그냥 그대로 못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장면 총리가 총리직으로 있었을 때에 막 개 장관이 엄청 바뀌었어요. 막 일을 못 하는 거야. 일 좀 하려면 너 바꿔라. 일 좀 하려면 바꿔라. 심지어는 국방부 장관이 전혀 국방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앉히고 그랬어요. 엄청 혼란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가만 보면은 구속될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신문을 보더라도 지금 그 안에서 이제 이재명이 구속되기를 바랬던 사람들, 쉽게 말 수박이라 그러지. 수박들의 반란표가 약 한 40명 정도 반란표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당하고 뭐 정의당하고 이렇게 찌끄레기들 합합버리면은 그냥 그 대선거구제로 바꿀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바꾸게 되면은 제일 눈에 긁어치는 것이 이재명이니까 이재명을 구속시킬 수밖에 없다고. 무리하게 친다고. 그러면은 이게 폭발이 될 것 같다고. 그게 이제 폭발이 될 것 같고, 이재명이가 구속되는 것을 기하점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을 깰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그 일절 그 황교안이라든지 조원진 이런 분들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안 사람들은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만나는데 거기서 이제 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억울하게 이제 징역사를 하셨으니까 이것을 한마디를 한단 말이에요. 태블릿에 대한 그 잘못된 거 이것을 이제 한마디 하게 되면 이게 가히 엄청난 그 폭발력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활화산처럼 이렇게 터져나간단 말이야. 터져나가는 거예요. 이재명 구속됨으로써 개딸들이 또 가만히 있는다고. 개딸이라고 개딸이 뭐냐니까 하면은 개혁의 딸이라 해가지고 이재명을 이제 이렇게 열렬히 믿는 어떤 그런 또 개혁 성향의 이제 여성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들고 일어나게 되고 또 청담동 그에 대한 진실, 청담동 그 대한 진실 이런 것이 또 이제 드러나게 되고 또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이제 젊었을 때 줄리라는 뭐 말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에 그분이 누구? 안혜욱 씨, 안혜욱 님이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지금 고소 고발 당했는데. 고발을 당했지.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당해가지고 그럼 좋다. 내가 고발하니까 내가 법정에 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빨리 열어라. 판사도 부르고 검사도 검사, 판사, 변호사 해가지고 법정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발을 했으니까 하는데 하자 그러니까 검사도 이렇게 자꾸 밀어버리고 판사도 미루고 그러는 판이에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제 그 김건희 여사의 어떤 다큐멘터리가 이 7월 달에 이제 이렇게 영화화 된다 그럽니다. 그런 것도 나오게 되고 또 진실은 드러나게 되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드러나게 되고 지금 일본 후쿠시마 현에 이제 있는 나미에 마치업 그리고 후타바 마치업에 있는 방사선과 방사능 물질이 전부 다 없어지라고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말씀으로서 2월 14일 날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했고 거기에 이제 우리 저 변지혜님하고 이명구 공보실장 그리고 이제 이경우 특사님께서 지금 이제 그 일본에 관계돼서는 그 서가현의 출신인 처치 유키오님하고 이제 이렇게 만남을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뭐 불로유 이것은 확인되는 것은 뭐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현상이니까 일본에서도 그 우유가 썩지 않는 거 불로유 현상을 보여주잖아요. 보여주고 실험하고 있고 또 이제 그 남해 마치 업 그리고 이제 후바다 그 저기 후타바 마치 업에 이제 오염이 없다는 것을 방사능 오염이 없어졌다는 것을 이제 확인이 되면은 이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미국에서도 사정이 지금 또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도 그 당시에 2021년이죠. 2년 전에 트럼프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제 대통령 취임 바이든이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설을 할 때에 그 당시에 이제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이래가지고 미국 국회의사당이 막 이렇게 쑥대밭이 된 사실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 그렇게 되도록 유도를 했다고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게 전부 다 동영상을 다 찍어놨는데 그 동영상이 4만 시간이라고 하니까 거기 4만 시간 분량의 동영상이 다 이번에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거 될 때에 이거 민주당에서 유도를 했다는 것을 이제 그 미국에서도 안다고요. 알게 돼 있다고. 그럼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기존의 CNN이라든지 MBC, 워싱턴 포스트, 뉴욕 포스트 이런 사람들은 특히 CNN 같은 데는 구독자 수가 점점 줄어요. 그 옳은 보도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제 미국의 언론이 바로 서는 거,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있는 그 불로유, 그 이제 그리고 허경영 신인님의 한마디 말로서 이렇게 남이의 마취업 그리고 후타바 마취업에 방사능 물질 그리고 방사선이 없어졌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확인이 되는 그런 보도가 이제 이어지고 국내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구속이 됐고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테브리스에 대한 그 진실을 이렇게 밝히고 또 김건희 여사의 이제 일대기가 다큐멘터리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보도가 드러나게 되고 또 부성찬이라고 있습니다. 부성찬 국방부 대변인이 지금 이제 작년 3월 달에 이제 천공 이병철이죠. 천공이 이제 이렇게 그 당시 육군 참모총장 그 관사에 왔다는 그 사실을 이제 이것도 다 정언자가 언젠가는 정언을 할 거 아니에요. 정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언론에서는 그렇습니다. 모든 정보를 움켜쥐고 있다가 이 권력이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삐끄덕하고 뭔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그때는 막 방출을 하는 거야. 무작배로 방출을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전두환 대통령이 딱 철군 통제를 할 때는 언론이 꼼짝도 못했거든.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무너지 보라고 허물허물허물 할 때는 그냥 언론에서 그냥 다 드러낸단 말이야. 다 드러내니까 완전 전두환이 완전 엉망진창이 돼버렸다고. 마찬가지예요. 딱 발톱을 숨기고 있다가 뭔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 터져버린다고. 그리고 이 원원한 천지대운이 있단 말이야. 원원한 천지대운이 있어요. 이 원원한 천지대운은 허경영 총재님의 이렇게 우길성천하는 그런 기세는 이 천지에서 막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응? 그거내나 전두환이도 자기한테 운이 올 때는 자기가 그랬다고. 나 운 좋은 사람이다. 응?
이 전두환이 운빨이 왔을 때는 전두환이 운이 그 격압력도 있지만은 청의 남조요 이재전 도화지거든. 그러니까 그 기운을 받고 이렇게 놓을 때는 엄청 운 좋게 이렇게 된 거예요. 11.6 사건 일어날 때부터 12.12 사태 이 모든 것이 전두환한테는 운이 엄청 좋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카트 그 당시에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요. 쉽게 말해서 광주 사태라 그러지. 1980년 5.18 그때 미국 대통령이 카트인데 카트가 그 당시에 전두환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운이 있었다고. 그 당시에 카트가 저기 이란에서 군 작전을 했는데 무참히 실패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파를 해가지고 광주 민주화 운동 그때는 전두환 편을 도와줬다고. 전두환을 이렇게 밀었다 이 말이에요. 카트가 밀었어요. 그러니까 운이 엄청 좋은 거예요, 전두환은. 그리고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도 운이 엄청 좋은 거예요. 운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막판으로 한 분이 하늘에서 쓰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이제 뭐 일본도 이제 이재명은 안 되고 막 그래 되다 보니까 뭐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뭐 그래도 검찰총장도 했고 이러니까 뭐 한번 맡기나도 안 되겠나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있어 무슨 공포 정치도 아니고 말이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 30 시절인데 30 시절을 지나서 10 시절로 간단 말이야. 이승만 자유당 시절이단 말이야. 말 빵긋하면은 고발하고 깜빡깜빡하면 고발하고 말이지. 무성창 국방부 장관 고발시켜버리지. 응? 안혜옥이라는 사람이 아이고 내가 젊었을 때 말이야 이거 나가 저 김건희 여사가 줄리로 있었다 이 이야기도 고발시켜버리지. 이게 뭐냐고. 고발 공화국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30 시절보다 더하다고 지금. 이 자유당 말기 시절 때 말이야 깡패, 이정재, 그 당시에 이마수, 유지강이 그런 사람들이 설치던 때 하고 뭐가 다르냐고 생각도 해봐요. 근데 잠시 쓰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있는 건데 그것도 운이 좋았다고. 그런데 그런 전두환이 운, 뭐 기타 모든 운을 다 합친보다 수천억 조만 배 더 큰 운이 지금 이어진단 말이야. 그것이 본심 본태양 허경영 총재님의 천억을 내가 지금 이제 이 우주가 생긴 이래로부터 가장 강력한 운이 지금 와 있다 이 말이야. 응? 그걸 알아라고. 그래서 정말 그 이연범님께서 2023년 5월 21일 날 이렇게 지구축이 선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대신에 그분이 해석을 잘하는 것은 있다고. 심청전 그리고 흥부전 그리고 춘향전 이 세 개가 우리나라 3대 고전인데 그게 뭐냐면 세계 심청전, 흥부전, 춘향전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흥부가 형수님한테 주걱으로 뺨을 맞는 때란 말이야. 춘향이가 인당수에 이제 공양리 산맥석에 이제 공양미 산백석에 재물이 되어 업무 보는 부친님과 그렇듯이 신당수에서 이제 빠지는 그런 때라고. 얼마나 처절하느냐고. 그리고 춘향이는 옥에 이제 변사또란 놈이 하도 이제 춘향이를 찝쩍거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성추행을 하려고 하니까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네. 오늘 보니까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에 있는 그런 무슨 그 서울 뭐 지하철역에 보면은 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있잖아요. 50대 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자꾸 안마를 해달라 이렇게 하고 뭐 어떤 모텔로 오라 이렇게 찝쩍거리는 그런 남자들이 있는가 보더라고.
이해는 다 되지. 뭐 이 세상에 뭐 어떤 사람이라도 이해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 여성들로 봐서는 진짜 얼마나 그 참 진짜 힘든 일이냐고.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춘향이가 변사또란 놈한테 이렇게 수청을 거부하니까 옥에 갇혀 가지고 있고 이럴 무렵이라고. 얼마나 고생 끝이냐고. 그런데 이도령이 나타나잖아요. 금주미주 천일혈이요 옥방가요 만성거라 총론학수이 민는락이요 가성고쳐 원성고다. 그런 희를 딱 던지면서 그냥 쉐리 막 작사를 내버리거든. 그리고 이제 흥부는 이제 박이 터져가지고 제비가 준 그 씨앗을 심어가지고 이제 호박을 열어보니까 금은보가 쏟아졌다. 그리고 심청이는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거기서 황후가 되어서 다시 자기 아버지의 눈을 뜨게 되었다. 그래 해피엔딩으로 다 끝난다고. 그렇듯이 우리나라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재명이 이제 구속되고 박근혜가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님께서 이제 바른 소리를 한마디 하고 전 세계 일본에서도 이제 허경영 신임님께서 한마디 말로서 이렇게 후쿠시마 현의 남이의 마취업 그리고 후타바 마취업의 방사능이 없어졌다. 이것은 도저히 무슨 현상인가? 이래가지고 석학들이 이제 양심 선언을 하고 허경영 총재님의 위대성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또 미국에서도 이제 언론이 바로 서게 되고 또 뭐 혹시 알지 모릅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님께서 허경영 총재님과 아주 가깝게 지내시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2년 전인가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감사표를 보냈습니다. 허경영 총재님께 감사표를 보내고 또 혹시 이제 하늘궁을 방문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되면서 불로유의 보급이 확산이 되고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또 대통령성은 또 다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거기에 그렇게 됨으로써 아마 대폭발적인 국내 정세가 바뀔 것 같습니다. 바뀔 것 같아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조만간에 들어서지 않을까. 새로운 대통령이 허경영 대통령이지 뭐 새로운 대통령이 뭐냐고. 들어서게 되고 아시아 2024년 진사의 성인 출한다고. 갑진을사년에 우리가 알았던 이 미친광인 줄 알았던 허경영이가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그거는 차츰차츰 알게 되겠죠. 차츰차츰. 내가 이래 보면은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 또 한교안이라고 있어요. 한교안 이분이 장로인데 이래 보면은 한교안님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뭐 이 교회에서 무슨 장로다 집사다 뭐 이런 사람들 뭐 한교안이는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도 한 사람인데 이래 보면은 신앙의 수준을 보면은 내가 보면은 참 한심합니다. 아주 그 유치원 애들 수준밖에 안 돼요. 내가 보면 그래요. 한교안이가 그런데 나머지 뭐 전부 다 까막눈이잖아. 그래서 다 자고 있는 거다 말이야. 박시영 변호사도 그렇고 최진봉 이 사람 교수는 목사지만은 이 사람도 자고 있잖아. 자기가 허경영 총재님을 모르잖아. 모르는 것은 뭐냐? 목사지만은 신앙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박시영 변호사, 최진봉 교수, 또 저 최욱이, 정영진이, 이재호,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영적으로 졸고 있단 말이야. 자고 있다고.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뭐 장차관들, 김진표 국회의장들 다 지금 자고 있는 사람들이단 말이야. 그래서 긴잠에서 깨어나란 말이야. 긴잠에서 깨어나는 일이 생길 거야. 지금. 자, 유튜브를 이렇게 했습니다. 뭐 그때 되면은 허경영 총장님께서 막 이렇게 이제 우뚝 들어서게 되면은
이 우리나라에 시집 못 가고 장가 못 갔던 사람들 다 이렇게 다 가게 되고, 그때는 참 몰라서 내가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이렇게 뭐 안 좋게도 평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눈물 흘릴 사람이 많을 거예요. 또 우리가 또 뭐 이해를 하죠. 100번 이해합니다. 그리고 국민 배당금 받게 되고, 다 받게 됩니다. 받게 되고, 또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1억 원씩 받게 되고, 진짜 정말 고생 끝부분에 있는 거 온 것은 사실이에요. 이제 곧 좋은 세상이 열릴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이렇게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오늘 꼭 토요일 같습니다. 자, 그만하겠습니다.